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랬지, 그치? 그래서 첫 장에 보면은 이제 순혈이라고 써져 있어. 순혈이라고 써져 있고, 순혈의 종류가 지금 넘겨보시면은 원순혈도 있고, 중복순혈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혈, 이렇게 세 종류가 조금 더 세분화돼가지고 순혈의 유형이 좀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요 세 마리가 끝나면 조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조합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형이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쵸? 그 기본기가 계속 필요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어쩌겠어. 자, 8페이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순혈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9페이지부터 오늘 원순혈부터 나갈 건데, 원순혈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비열하는 순혈을 원순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원순혈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혈의 수는 다음과 같다. 뭐라고 써져 있어? n-1 n분의 n패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고, 얘들아, 그치? 네. 자, 이거를 n-1 해가지고 팩토리얼을 붙인 걸로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동일한 식이라고 보일래나? 보이세요? 자, 요거는 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5팩 나누기 5를 한다 라는 계산이고, 그치? n이 5일 때 그럼 얘는 어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5팩이 1팩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네. 요거 이제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 열심히 해봐. 자, 그럼 얘는 4팩이라는 얘기고, 그치? 얘는 4팩이라는 얘기고. 자, 그럼 얘는 5팩이라는 거는, 얘들아, 분자가 5, 4, 3, 1, 1이잖아, 그치? 네. 근데 그거를 5를 약분을 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수를 나타내는데 표현이 좀 다르다 이거야.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원순혈에서는 그 리마크에 보시면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내가 생각해 좀 해볼까?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다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원탁이 있어. 원탁이 있어. 자, 근데 말이 원순혈이니까 꼭 이 원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삼각형이어도 돼요. 이렇게 정삼각형이어도 되고, 이게 정사각형이어도 돼요. 이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해줄게.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만 따져서 3명의 사람이 있다 해봐, 얘들아. 지금 책에는 4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3명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앉았어, 그치?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앉아있어. 자, 근데 A가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럼 A가 여기로 와서 앉아있고, 그치? B는 여기로 가고 C가 이제 여기로 가서 앉아있겠지, 그치? 한 칸씩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동을 했어, 얘들아. 봐봐. A가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B, C 이렇게 가서 앉았다 해봐. 자, 그러면 지금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순서가 A, B, C 이렇게 가죠, 그쵸? 이렇게 가죠, 그쵸? 맞아요? 그럼 얘도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으로 했을 때 순서가 어떻게 가? A, B, C,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도 여기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똑같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다 똑같은 순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왼쪽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얘들아? 지금 사람이 3명이니까 봐봐. 사람이 A, B, C 3명이니까 3팩을 3으로 나누라는 식이야, 그치?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3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순혈이랑 좀 구분을 해서 선생님 직순혈이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직순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순혈.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그치? 그 직순혈을 여기에서 중복되는 이 세 가지가 생기잖아, 중복되는 게, 그치?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눈 요 식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요렇게도 원소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렇게도 원소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보통 이제 니네 책에는 다 거의 이렇게 풀어져 있지만 이 둘 다 중요한 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똑같은 케이스, 같은 케이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같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눈 식이었어. 이게 중복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니네 책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쵸? 요 식 왼쪽에다가 요거를 써놓으라고. 직수녀를 안녕. 직수녀를 먼저 생각하고 ABC 3명이니까 3팩토리얼 이걸 직수녀이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서 같은 케이스, 중복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주는 식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얘들아 3이1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게 2팩이란다. 그치? 요것만 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녀의 수를 3명인데 하나를 빼서 팩토리얼을 써서 나타내기도 한다. 이건 우변의 식이거든요. 자, 근데 이 한 명, 이 1을 뺀다는 거의 의미를 너네가 좀 알아야 돼. 여기서 1을 뺀다라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원소녀의 식에서. 이건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냐면 얘를 고정을 시킨다. 한 자리에 고정을 시키는 거야. 얘를 뭐 한다고?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자, 우리가 그 전에도 수녀를 생각할 때 뭐 자리가 고정되면은 걔를 제외하고 생각을 했잖아. 그치? 자, 그럼 A가 이 자리에 고정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은 2명만 줄 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자, 그럼 얘가 여기에 고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B, C 이렇게 오거나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C, B 이렇게 오는 이 두 가지밖에 안 생기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1을 뺀다는 거의 의미가 뭐라고? 고정되는 한 명을 제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요것도 적어볼까? 요 빼기 1이 뭐냐? 고정되는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직수녀로 생각하는 식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지금 책에는 ABCD 4명이 원형에 배열이 되어 있죠? 그쵸? 얘들아, 4명이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4명이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4-1패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4명이 직수녀리인데 중복되는 가지수가 책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가 생긴다? 4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리를 한 칸씩 옮겼을 때 얘도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4로 나누는 이 2가지 식을 둘 다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서로 다른 6개의 깃발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1팩도 니네가 식을 세워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원래 6팩인데 동일한 게 몇 개가 생긴다? 6가지가 생긴다 라는 식으로도 둘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넘어가자. 자, 대표형 1번을 보시면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이 4명이 총 몇 명이야? 7명이 있는데, 그치? 7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모든 경우의 수는? 원탁에 앉을 때 서연아. 그렇죠. 7-1패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냥 직수열로 생각했을 때 7팩인데 중복되는 7가지를 나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결국에 둘 다 6팩인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이거 많이 했지, 우리가.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얘들아. 근데 여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3명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3마리가 한 몸이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한 몸이 된다 했어, 그치? 동현아, 시험 잘 봤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남자가 몇 명 있어요, 지금? 4명. 남자 4명이 더 있어. 자, 그럼 전체가 몇 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7명? 5명. 이게 한 몸이라고요, 재윤아. 5명. 네, 여학생끼리 이웃할 때 이거 까먹었어 또? 시험 보면서?
이걸 한 몸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5명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를 5명. 아시겠죠? 네. 근데 5명이 원탁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원순열의 수로 이제 따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5-1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웃할 때는 뭐를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이웃하는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또 따져줘야 되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게 또 3팩이 곱해지는 거겠죠, 그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이거 다 셀에 있는 문제들이야, 얘들아. 잘 듣고 셀 문제도 잘 풀어와. 이웃하면 안 된대. 자, 그럼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했었지, 그치?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누가 이웃해도 좋다는 거야? 남자. 이 남자 4명을 원탁에 이렇게 앉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볼래? 라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1팩이에요. 원탁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자, 그래서 얘가 일단 4-1팩토리얼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앉아야 되지, 얘들아. 네.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앉으면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걸 또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 4개의 자리 중에 3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되겠어? 4-3. 4P3 우리 했던 거죠.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144가지가 나온단다. 자, 그 밑에 문제가 있죠?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일제 1-1번 답이 잘 나왔나 한번 맞춰봐. 네. 누가 답이 나왔나 보자.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서 아들아 8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거래. 자, 요거는 한 거잖아, 그치? 방금 한 거 아니야? 네. 맞아? 맞아요. 회장, 부회장이 이웃한데 요거를 이렇게 끔찍하긴 하지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플러스 몇 명이 더 있다는 거야? 6명. 6명이 더 있다라는 소리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탁에 앉힐 거니까 원순열의 수를 몇 마이너스 몇 팩으로 생각해야 되겠어? 7-1팩. 이게 한 명이니까 총 7명. 7-1팩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쉽지? 네. 응. 그냥 6팩에다가 재훈아 네. 2팩을 곱하면 이게 총 가지수가 얼마가 나온대야? 240. 이 아니고 1440. 1440까지가 나온대.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엔 자, 별표를 해주시고 아가들아, 회장, 부회장이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회장이 앉는다면 요 맞은편 자리에 부회장의 자리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고정이 되는 거라고요? 부회장. 회장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부회장의 자리가 고정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고정이 된다. 고정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원순열의 수를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몇 명이라는 게요? 2880명. 아니요. 부회장이 한 명이 고정됐다 치면은 이제 나머지 몇 명이라는 겨? 7명. 7명. 7명을 원순열로 이렇게 앉혀서 얘들아 그냥 6회 요걸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회장이랑 부회장을 있잖아. 둘 다 고정을 시켜버려. 이 원탁에 몇 자리가 있을 거야 지금? 6자리. 8자. 8자리가 있을 건데 원탁에 8자리가 있을 건데 이 둘 다 자리를 고정시켜 버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한 가지거든요. 왜요? 여기에 둘이 고정이 돼서 앉으나 잘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까? 이렇게 둘이 고정돼서 앉으나 소영아 이렇게 둘이 고정돼서 앉으나 이렇게 고정돼서 앉으나 이렇게 고정돼서 앉으나 이게 다 똑같은 경우예요. 원순열에서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고정시키는 거는 그냥 한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얘네가 자리가 고정돼 버리면 이제 원탁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거야. 회전하지 않는 원탁이 된다. 이렇게 직순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6명을 그냥 직순열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좀 어렵죠 많이.
이 두 가지를 다 정리를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어떤 경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 위에 필수 예제에서 얘들아 봐봐. 필수 예제에서 남자가 몇 명 있었지? 4명 있었지, 그치? 네. 그치? 3. 자, 그럼 얘네가 4-1팩 즉 이제 원소년의 수로 따져주잖아, 얘네들을, 그치?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자리를 여자가 들어갈 때 이거를 직순열로 생각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아시겠어요? 자, 근데 그럼 얘는 왜 원순열로 생각을 안 합니까? 이 두 명도 그럼 얘도 남자 처음에 원순열 생각했던 거 얘처럼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면 얘는 2-1팩인데? 2-1팩이라고. 그게 한 가지라고, 한 가지.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뭐가 있냐? 색칠하는 경우의 수의 원순열. 아, 나 색칠 문제 또 나왔네, 이러면서. 얘들아. 자, 요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필수에서 보시면은. 합동이 4개의 정삼각형입니다. 네, 4개의 영역이 보이시죠? 빨파, 보도.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칠할 건데. 근데 모두 사용해서 칠하고, 얘들아. 한 영역에는 한 색깔만 칠하고, 까지는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다, 그치?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지식에 의하면 이거 칠하는 가지 수를 어떻게 따져야 돼, 얘들아? 여기, 그렇지. 여기 몇 가지야? 4가지. 일단 4가지죠, 그쵸? 네.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3가지. 세 가지. 여기는요? 3가지. 네? 3가지. 얘도. 3가지. 그렇게 따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로에 보시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걸 같은 경우로 본다. 이 조건 형용사하시고 그 조건 때문에 이제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풀었던 거랑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요 가운데 색칠을 먼저 하시고요. 요 밖에 있는 3마리를 가지고 원순열의 수를 따져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가운데 일단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다. 얘는 4가지예요. 4가지. 이거는 기정사실인데 요 밖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 충족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또, 그쵸? 그래서 얘를 원순열로 이제 나머지 몇 가지 색이 남았어? 3가지. 그렇지. 그래서 3-1팩은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를 원순열로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2팩이잖아, 얘들아. 2팩이잖아, 그치? 그럼 2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2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경우가. 그럼 그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2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못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했을 때 여기 2개밖에 안 생긴다는 거거든, 케이스가. 그쵸? 그럼 무슨 색이 있어? 빨파, 보노야. 빨파, 보, 노. 이렇게 3가지를 이제 나머지 3칸에다가 채워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채우면 되겠어? 파란색 고정시키고, 여기다 파란색 고정시키고, 얘들아. 여기다 보라나 노랑을 칠하거나, 노랑이나 보라를 칠하면 이렇게 2가지가 나온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들이 보이시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응? 네, 이게 원순열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그쵸? 이건 4-1팩만 하면 되죠, 그쵸? 네. 이건 3팩 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세요. 원래는 4가지 색이니까 얘들아, 응? 4팩토리얼을 직순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중국 때는 4가지가 생겨가지고 이게 3팩토리얼이 된다라고 했어, 그치? 재윤아, 네. 그럼 뭐가 중복될까? 응? 빨로, 파, 초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치? 네. 이게 빨로, 파, 초 아니면 여기서 빨강이 시작해서 빨로, 파, 초, 그치? 네. 아니면 여기서 빨강이 시작해서 빨로, 파, 초
마지막으로 여기서 빨강이 시작해서 팔로파토 이게 다 네 가지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원순열이 되는 거예요. 모양은 원순열이 아니지만 회전에서 같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전부 다 원순열의 수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이어서 원순열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유제 2-2번에 보시면 지금 정육면체가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선생님 두 가지를 더 그렸거든요. 이게 지금 다 구하는 특징이 다 달라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근데 이제 정육면체 입체소용 문제가 나오면 일단 직순열, 얘들아 직순열의 수를 이렇게 분자에다가 올려주세요. 일단은 직순열이 6팩토리얼이겠죠? 그러면 일단 그쵸?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얘들아 분모에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꼴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라는 거는 뭐냐면 동그라미를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한 가지 색깔 적어 놔보세요.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인데 그 공통으로 자 여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색깔을 칠한다 해봐 얘들아.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가 6. 여기에 그렇지 여기에 칠해도 되고 그치? 아니면 여기에 칠해도 되고 그치? 여기에 칠해도 되고 여기에 칠해도 되고 여기에 칠해도 되고 여기에 칠해도 되잖아. 6개가 다 똑같은 거잖아 상황이 그치? 네.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가 6가지가 일단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6개가 다 똑같은 경우라는 거거든요. 그쵸? 이해되시죠? 이거는 정사각형 6개이기 때문에요. 정사각형 6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그럼 하나에다가 내가 이 밑에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다고 치자. 얘들아.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 이제 어디가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경우가 되느냐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남은 면에서 회전을 시켰을 때 원순열이 적용되는 면이 몇 개예요? 네 개예요. 맞아요.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앞면, 뒷면, 왼쪽, 오른쪽 요게 원순열이 적용이 되는 면의 개수지. 그치? 이해되세요? 네. 이거를 적개도를 펼쳤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빨간색 면을 기준으로 해서 옆면이 이렇게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원순열 그림 아니야? 이해되시죠? 네. 그게 이제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거야. 4. 자, 이거는 책에도 없는 공식이에요. 이거 잘 적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회전하여 일치하는 가지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나머지도 이걸로 똑같이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직순열은 분자는 다 6팩이겠죠? 색깔이 6가지이기 때문이거든요. 얘도 그럼 6팩이겠죠, 그쵸? 자, 그럼 일단 뭘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기냐,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기냐 이거를 따져주라고 그랬어. 한 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자, 그럼 얘도 내가 여기다가 칠한다고 해봐 얘들아. 자, 그럼 얘랑 같은 경우가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재윤아, 얘는 지금 정사각형 얘랑 동일한 게 6개 있으니까 6가지였거든요. 네. 그럼 얘는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2가지. 2가지예요. 맞아요. 2가지라고 해줘야 돼요. 2가지. 요거랑 요것만 같은 모양이잖아. 이거는 그치? 이거 2개만 같은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칠하나 여기에 칠하나 그거는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2. 자, 그럼 이제 뭘 또 곱해야 돼 여기다가. 자, 그럼 얘를 하나를 기준을 삼고 얘를 하나를 기준을 삼고 그럼 원순열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는 몇 가지일까? 4가지. 그것도 4가지예요. 이것도 4가지예요. 아니 이거 펼쳐봐. 이 그림 펼쳐봐. 그러면 이게 길어지겠지. 이렇게 길어지는 옆면이 4개가 붙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모양만 바뀌는 거잖아. 이런 그림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게 원순열의 수? 중복되는 게 4가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중복되는 게 4가지가 생긴다. 아시겠어요? 얘에서 빨로파초 하나, 얘에서 시작해서 빨로파초 하나, 빨로파초 하나. 이게 4가지가 똑같다라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그림이 이렇게 됐어. 그냥 전체 6팩토리얼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쵸? 네. 색깔수 때문에 그런 거야.
색깔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면의 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색깔수 6가지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이게 6면체니까 또 6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색깔이 7가지면 7팩을 나눠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몇이 들어가야 될까? 유빈아, 여기 동그라미에 몇이 들어가야 될까? 응? 몇일까? 서연아, 몇일까? 2개. 2개예요, 얘도. 아니, 그냥 하나를 칠해.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하나를 칠해.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몇 개냐를 먼저 생각을 하니까. 이 2개 아니에요, 이 2개? 5cm, 7cm짜리 면이 2개 아니에요? 2개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면을 기준으로, 이제 중요해. 이 면을 기준으로 회전해서 중복되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화영아? 저 빨간색 면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같은 경우를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저거는? 몇 가지? 4가지. 아니에요. 5가지. 5가지. 6가지? 또 전개적으로 그려볼까요, 내가? 네. 그래, 그리자. 자, 그럼 저 빨간 면을 몇 cm예요, 지금? 빨간 면이 봐봐. 7cm, 5cm짜리예요. 그쵸? 여기가 7cm고 얘가 5cm짜리야. 이렇게 생겼지, 빨간 면이, 그치? 거기에도 4개가 붙어있죠, 그쵸? 4개가 붙어있어. 어떻게 4개가 붙어있어? 얘들아. 십자가로. 응. 어떻게 4개가 붙겠어? 이렇게. 요거랑, 그치? 저 뒷면이랑, 그치? 그 다음에 요 윗면, 이 아랫면 이렇게 4마리가 붙어있는 거 아니야? 네. 10짜리 이렇게 4개가 붙어있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세요? 응. 그럼 이것도 원소열 아닙니까? 이것도 4-1팩을 해버리면 이제 안 된다고요. 이거는 길이가 달라, 얘들아. 잘 봐봐.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얼마야? 5잖아.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얼마야? 7이잖아. 그럼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5고, 그리고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7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빨로파초 또 해봐. 빨로파초 해봐. 빨로파초 칠하는 거랑 빨로파초 칠하는 게 똑같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빨로파초 칠하는 거 똑같겠지? 여기 빨강이 오는 거랑 여기 빨강이 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핑핑 이런 표정. 선생님 그냥 글씨로 써볼까요? 자, 어려우니까. 빨로 파초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랑, 얘들아 잘 정리해놔라. 응? 이런 거 다 평가 문제야. 빨로 파초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거는 다른 경우라고요, 지금. 자, 근데 빨강이 한 칸 더 자리를 옮겨서, 얘들아 빨로 파초 이렇게 칠하는 거랑, 또 여기 한 칸 더 옮겨서 빨로 파초 이렇게 칠하는 거랑 다른 케이스가 얘는 2개 생기는 거예요. 4개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2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2로 나누시는 거예요. 한 개의 면을 기준으로 다른 케이스가 중복되는 케이스가 얘는 2개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 길이가 5cm, 7cm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다 정리는 잘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입체 도형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넘어갑시다. 뒤에는 이제 뭐가 있나. 다각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제 원이었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원천열이었잖아, 그치? 여기 봐봐.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 우리가 3-1팩토리얼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거랑 동일한 경우예요. 이거 같이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어디 뭐 이면지 같은 데 있죠? 이면지에다가 요거는 다 똑같은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물론 숫자는 다르겠지. 그렇지만 이게 다 3-1팩토리얼, 얘는 이제 4-1팩토리얼, 즉 n-1팩토리얼로 생각하는 경우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원소열이면 무조건 원탁에 앉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얘들아 정삼각형이어야 돼. 중요한 거는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원소열의 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다각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 그치? 다각형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그때 이제 뭐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놨어요. 자, 정삼각형을 그려놨는데 얘는 이렇게 한 명씩 똥똥똥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거 그냥 원순열의 수랑 똑같아.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몇 명씩 앉아있어? 2명씩 앉아있어. 이런 거는 우리가 원순열의 수에다가 약간 더 가미를 시켜줘야 돼요, 식을.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6-1팩토리얼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보자. 여기다 사람을 안 쓸 건데 잘 봐봐. 책에는 뭐 그려져 있겠지만 그게 무슨 그림인지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잘 봐봐. 알파벳으로 썼죠 지금. 그쵸? 자, 그럼 봐봐. 여기 그냥 1, 2, 3으로 할게. 1, 2, 3, 4, 5, 6 이렇게 앉아있어. 재현아! 네. 그 다음에 1이 한 칸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돼. 1, 2, 3, 4, 5, 6 이렇게 돼. 그치? 그리고 1이 한 칸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 더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1이 한 칸 더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한 칸씩 그냥 이동한 거야. 처음에 1이 여기 앉았다가 잘 봐봐. 1이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앉았다가 또 1이 여기 앉았다가 또 한 칸 이동해서 여기 앉았다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똑같은 경우가 보여? 네. 자, 가나 다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똑같아? 가다. 응? 가다. 가. 가. 가하고 누가 똑같다고? 가. 여기 똑같잖아. 여기 똑같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정리를 잘 해주세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자, 원순열로 생각을 했을 때 얘들아. 그 다음에 직순열로 생각을 했을 때 원순열의 수로 생각을 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다른 케이스를 곱하셔야 돼요. 다른 케이스를 곱하셔야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직순열로 생각을 하잖아. 그럴 때는 같은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똑같은 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이 몇 명이야? 6명. 6명을 원순열로 따지면 얘들아 6-1팩이라는 거는 할 수 있겠지, 그치? 네.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원순열의 수에는 다른 케이스가 몇 가지라고 봐야 될까? 다른 케이스를 몇 가지라고 봐야 될까? 두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 다르잖아, 그치? 네. 1번이 서연이야. 1번이 서연인데 2번이 재윤이야. 그럼 윤재윤이 앉아있는 거랑 화영이가 앉아있는 거랑은 다른 케이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두 개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몇 개? 2개. 이런 다각형일 때는 두 개. 그래서 다른 케이스를 두 가지를 이렇게 곱해주는 식도 니네가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직순열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전체 6명이잖아요, 그쵸? 자, 6팩토리얼을 같은 케이스가 생기면은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잘 들어.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아가들 잘 봐봐. 이렇게 6마리가 똥똥똥똥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치? 그럼 같은 케이스는 요게 한 세트라고 봤을 때 이 같은 케이스는 몇 개가 생길까? 이거 나 지금 아직 그리다 말았거든, 그치? 같은 케이스, 이렇게 같은 케이스는 몇 개가 생길까? 네? 네. 3개가 생기죠. 3개가 생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해서 같은 케이스를 3개로 생각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아까 여기 잘 봐봐. 어렵다. 자, 얘가 5팩 곱하기 2야. 지금 식이, 그치? 그리고 얘가 6팩 나누기 3이야, 그치? 잘 봐봐. 자, 근데 얘를 내가 6이랑 3을 따로 쓰고 와가들 이 맨 앞에 6이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6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6이랑 3을 따로 쓰고 이 남아있는 뒤에 있는 거를 5팩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식 아니야? 이 두 개가? 그럼 얘랑 얘랑도 똑같은 식 아니야? 그치? 5팩 있고 여기에서 6 나누기 3이 되니까 이 2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제 연습할 거거든? 자, 보세요. 겁나 어렵죠? 오늘 배웠던 경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자, 그럼 선생님 그림을 뒤에 넘겨보세요. 그림이 또 많이 있어. 잘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필수 유형에 이제 이렇게 있어, 아무들.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있어. 이건 그냥 단순한 원순열이 아니야. 만약에 얘가 정사각형이 나가다가 한 명씩만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거 그냥 4-1팩이거든요. 그냥 원순열이거든요. 탁자 모양만 정사각형이다 뿐이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수가 달라지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말을 많이 하세요. 말을. 지금 이제 확정은 있잖아. 다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업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원순열로 내가 생각을 하겠다. 그럴 때 뭘 곱해라? 다른 케이스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곱하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직순열로 내가 생각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뭘 나누라 그랬지? 같은 케이스가 몇 개가 생기는지 요걸 나누라 그랬어요. 네, 줄 거야. 자, 그러면 재훈아, 네. 원순열의 수는 몇 팩토리얼이야? 7. 그렇지. 8 마이너스 네. 1 팩토리얼이죠, 그쵸? 네. 맞죠? 7 팩토리얼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케이스를 곱하실 건데 크게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까?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아시겠어요? 재훈아, 왜 두 가지인 줄 알아야지. 왜 두 가지인데? 또 그려? 저거.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경우랑 또 한 자리 이동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경우랑 계속 돌고 돌아야 돼. 누가? 1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려. 그럼 이미 또 같은 게 나왔잖아 여기서. 그치? 그렇지 않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다른 종류가 몇 종류나? 그, 두 종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따져보자. 얘는 직순열로 따질 때 몇 팩토리얼이다? 8명이니까 그냥 8팩토리얼이야. 그치? 네. 자, 그럼 같은 케이스는 몇 가지로 나눠야 될까요? 4가지. 몇 가지? 4가지. 4가지로 나누면 되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아니, 자, 그러면 같은 케이스라는 건 있잖아. 아, 이거 말하면 또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4개로 나눴을 때 대칭이 되죠. 대칭. 예. 그래, 안 그래? 예. 하나, 둘, 셋, 넷.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연습을 더 해보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 그 밑에 이제 그림이 바뀌었어, 아가들. 잘 봐봐. 자, 요렇게. 자, 첫 번째. 자, 원순열에는 뭘 곱한다? 원순열에는 다른 케이스가 몇 가지 생길까? 요걸 생각해서 곱한다. 직순열에는 뭘로 나눈다? 같은 케이스. 그러면 같은 케이스는 몇 가지인가? 요걸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원순열의 수는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 6마리니까 6-1 팩토리얼이 될 거야. 그치? 네. 괜찮지? 네. 자, 그러면 다른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를 생각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쓰고, 얘들아 1번이 한 칸씩 옮겨서 1번이 한 칸씩 1, 2, 3, 4, 5, 6 1번이 한 칸씩 옆으로 옮겨갈 때 1, 2, 3, 4, 5, 6 이렇게 될 때 다른 가지수가 몇 개가 나오나 이걸 따지시면 돼요. 그럼 내가 왜 그리다 멈췄을까? 이게 끝이거든. 그쵸? 네. 그럼 1번이 한 칸 더 가면 어디에 앉아있겠어, 얘들아? 오른쪽. 이 1번이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아있거든 지금? 네. 그럼 한 칸 더 가면 여기 앉아있겠네. 네. 그럼 써봐. 1, 2, 3, 4, 5, 6 이렇게 앉아있겠지, 그치? 네. 그럼 처음 시작했던 거랑 동일한 거 아니야? 1번이랑 4번이랑 마주보고 있잖아. 그럼 여기 1번, 4번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케이스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 3가지! 설마! 3가지! 요거 노란 거. 이거 3가지. 요거 3가지. 선생님 이거 한꺼번에 쓰니까 또 헷갈려요? 따로따로 써서 생각해보세요. 식탁을 많이 그려서 생각해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직순열은 몇 가지야? 사람이 6명이야. 6팩토리얼. 자, 그럼 같은 케이스를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같은 케이스는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두 가지. 동현이. 같은 케이스 몇 가지라고 해야 돼? 세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두 가지지. 두 가지. 이건 아직 구분 안 되나 보네. 두 가지지. 어떻게 두 가지야, 그러면? 저 아주 모르는 거. 이게 같은 케이스가 네 가지인 거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같은 케이스겠어? 요렇게 같은 케이스? 요렇게 같은 케이스가 생기겠지? 두 가지, 그치? 두 가지. 대칭 수가 몇 개냐? 같은 케이스라는 거는 요 대칭인 덩어리가 몇 개냐?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대칭이잖아요. 그쵸? 이 두 개 대칭 수를 따져주시면 돼요. 자, 그래도 모르겠어. 또 연습해보자. 그 밑에는 이제 오각형이 있다. 오각형이 있다. 잘 봐. 근데 두 명씩 앉아있다. 자, 두 명씩 앉아있어. 자, 첫 번째 원소열로 따졌을 때 뭐 한다? 다른 케이스를 곱한다. 자, 두 번째 직선열로 따졌을 때 뭐 한다? 같은 케이스를 나눈다. 같은 케이스로 나눈다. 이 대칭성을 좀 생각을 해서 대칭이 되는 덩어리가 몇 덩어리냐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둘, 넷, 여섯, 여덟, 10명이니까 10-1팩토리얼이 되겠죠. 일단 원소열의 수는. 자, 그럼 이제 다른 케이스는 몇을 곱할까, 준하나? 둘. 그렇죠. 2예요, 2죠. 그거 아직도 내가 왜 두 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써. 1, 2, 3, 4, 5, 6, 7, 8, 9, 10이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랑 또 1이 한 칸 이동했어. 이렇게 이동했다고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다른 케이스죠. 근데 1이 한 칸 더 이동해버리면은 얘들아 1, 2 이렇게 앉을 건데 그럼 처음에 썼던 저거랑 동일한 케이스가 다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는 노랭이, 빨갱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진짜? 네. 자, 그럼 얘는 직선열이 몇 회? 10획이에요. 10회. 네. 자, 그럼 같은 케이스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올까, 동현아? 동현아! 같은 케이스 몇 가지가 나올까? 너 몇 가지야? 이제 여기까지. 몇 가지야? 어? 5가지. 그래, 여기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아. 이쪽 팀만. 어? 아니, 얘네들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너네들 아리송하고 있잖아. 아니야? 맞아요. 아, 5가지로 나누라고요. 5가지가 동일한 케이스라고요. 이렇게 동일한 케이스가 5가지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쌤 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 다각형 문제들이 쌤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각형 문제들을 이 두 가지로 다 생각을 해서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이거 저건 어떻게 해야 대칭이에요? 네?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대칭이에요? 아, 이게 대칭 그림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그림이잖아. 이 5개 내가 동그라미 한 부분이. 똑같은 그림이잖아. 아, 대칭의 의미를 모르나? 아니, 똑같지 않아? 야, 여기 봐봐.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 아까 전에. 이렇게 있어, 하거든.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나눠야 대칭이야? 대각선. 응? 어떻게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누면 대칭이야?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나눠야 대칭이냐고. 이렇게 나눠야 대칭 아니에요? 그쵸? 긴데 3명 앉고 짧은데 1명 앉고 여기도 긴데 3명 앉고 짧은데 1명 앉는 그 똑같은 상황이 대칭이에요. 대칭. 자, 아이고 어렵다. 그래, 어려워. 어려운데 문제 잘 풀어와. 알았지?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로 보겠습니다. 네. 중복 순열은 순열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순열을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를 기호로 N 기둥 2개. 기둥 2개 N-파이 R이라고 써요. 응? 이게 소문자 파이는 원주율에 쓰는 거고요. 네? 이 그리스 문자로 얘가 P예요. P, 알파벳 P. 대문자 파이를 쓰겠다 이거예요. 여기는. 응? 프로덕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 뭐 생산하다 그거 말고요. 동사 말고요. 곱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the product of O and O가 얼마냐 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5 곱하기 5가 10이다. 거기에 P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5파 그거 10이요? 그리스 문자로 그냥 대문자 P예요. 대문자 P 그냥 몰라도 돼. 다 집어치우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돌려봐야겠다. 뭐라 했나. 자 그럼 얘는 있잖아.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냐? 응? 얘네 알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습 좀 해볼까? 2파이 3 이거 보다 8. 2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가만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NPR이나 얘들아 NCR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았어. 누구보다? R보다. 그치? 네. 그치 않았어? 근데 얘는 있잖아. 얘 봐봐. 이제는 R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 순열에서는 이제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순열이나 수학 같은 데서 그냥 큰 수가 왼쪽에 오면 돼. 사람이 5명 있는데 3명을 뽑아. 그러면 5시 3인 건 이제 누가 몰라. 그치? 근데 이제 얘는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큰 숫자가 올 수도 있다니까? 네. 그 문제에서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이걸 니네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 책에 써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N은 뭐라고 써져 있어? 중복 가능한 대상이 옵니다. 중복해서 쓸 수 있는 중복 가능한 대상이 와야 되고요. 이 R은 뭐가 온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옵니다. 거기 써져 있죠? 자, 그렇게 안 써져 있네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중복 가능한 대상의 수가 오고요. 여기는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얘들아, 숫자가 카드가 이렇게 3장이 있어. 재훈아, 네. 이 3장의 카드로 세 자리수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중복순열을 배우기 전까지는 몇 가지가 되지? 6개. 그쵸? 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쵸? 네. 3팩이잖아요. 그쵸? 네. 자, 그 6가지 불러볼까? 123, 응. 132, 응. 213, 응. 231, 응. 311, 응. 321. 응. 이렇게 6가지. 이 6가지를 얘기했었잖아. 지금까지는. 그치? 네. 자, 근데 이 숫자 카드가 있잖아. 응? 아이고, 쏘리. 숫자 카드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여기 세 자리수를 이제 만들 거야.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썼던 거 또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숫자를 쓸 수 있겠어? 3가지. 세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숫자를 쓸 수 있겠어? 3가지. 여기도? 3가지. 세 가지. 이제는 그게 27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세 장을 가지고 네 자리수를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될까? 3가지. 네?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 이것도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이걸 몇 파이 몇이라고 쓴다? 몇 파이 몇이라고 쓴다? 4파이 3. 3파이 4라고 쓴다. 얘들아, 3파이 4. 지금 3이 입중복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3장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몇 번 선택한다? 네 번. 4번 선택한다. 3의 4제곱. 요렇게 이제 중복순열의 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문제가 있거든요. 부호가 2가지가 있죠. 그냥 그래. 요렇게 생긴 부호랑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생긴 부호 2가지 부호가 있어요. 몇 가지? 2가지. 2가지. 자, 그거를 몇 번 사용한대요? 3번. 자, 3번 사용한다 하면은 얘들아, 어떻게 부호가 2개인데 3번을 사용하겠어. 당연히 썼던 걸 또 써도 된다는, 중복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하품하지 말고. 하품 안 했어. 중복 가능,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이 안에, 문제 안에 들어있다는 거를 니네가 이제 눈치를 채야 돼. 중복을 허용하여, 허락하여 이렇게 써놓지 않아요. 자, 그럼 신호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 몇 개가 나올까? 응? 몇 개가 나올까? 몇 파이 몇이라고 생각해야 돼? 2파이 3. 그치? 이 8개. 2가지 모양이 중복돼서 사용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3번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의 세제곱 8가지랍니다. 네? 그럼 8가지 만들어보자. 어떻게 뽑아? 세모. 또 세모 거꾸로가 한 번씩 자리를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또 세모 거꾸로 그럼 이 똑바로 된 게 한 번씩 자리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아닙니까? 이렇게 8가지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8가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나 봅시다. 자, 자연수 개수 중복분열입니다. 카드가 몇 장이 있어? 5장의 카드가 있죠. 근데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는 중복분열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0이 들어간 카드냐 안 들어간 카드냐 맨 앞자리 때문에 최고 자리 때문에. 자, 자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0부터 4까지.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 써져있네. 얘는 문제에 봐봐들 중복을 허용한다 라는 조건이 써져있네. 이제 몇 자리를 만들 거야? 4자리 이렇게 만들 거야. 4자리. 자, 그러면 4자리가 몇 개냐? 그냥 4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 한번 생각해보자. 재훈아. 이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어, 그러면? 4가지. 0 제외하고? 1, 3, 4. 4가지. 맞아요? 네. 0 제외하고. 그럼 100의 자리에는 몇 가지일까? 5가지. 0 포함해서 5가지. 그럼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그럼 여기만 우리가 5파이 3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5파이 3.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3천보다 큰 자연수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어? 여기가 3이면 3천보다 크겠지. 여기가 4면은 3천보다 크겠지. 그치?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3이 고정됐다고 쳤을 때 얘들아 몇 가지가 되겠어? 요 네? 5가지죠. 5가지죠. 네. 정신 차리고 이거 봐봐. 이게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5장을 여기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다가 그치? 네. 5가지씩 올 수 있습니다. 몇 파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우리 많이 한 거잖아요. 자, 그럼 4가 여기 고정이 됐어. 4천대. 4천대는 몇 가지야? 똑같이? 5가지씩 올 수 있어. 중복을 활용하니까. 그럼 얘가 125가지죠? 거기다가 125가지를 더하면 되겠어요? 네. 그럼 이게 250가지인데 여기에서 하나를 빼야지. 왜? 여기에 3 빵빵빵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3 빵빵빵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천보다 크다 했으니까 뺐는데 그럼 만약에 3천 이상이라고 했으면 얘들아 3천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물어봤으면 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보다 크다 했으니까 빼야지. 이 정도는 알죠. 자, 그럼 그 밑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구하셨죠? 네.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써져 있겠죠, 당연히. 자, 5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라. 그럼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경우와 5로 끝나는 경우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0으로 끝날 때는 몇 자리 만들었지 아까? 4자리. 하나, 둘, 셋. 5로 끝날 때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응? 지금 몇 장이야 카드가? 6장이요. 0부터 5까지잖아요. 0부터 5까지 6장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그냥 여기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죠? 0 제외해야 되니까 0, 6,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네. 아니 0, 6, 6이래 0 제외해서 5, 6,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도 맨 앞에는 이제 0은 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5, 6, 6 이렇게 되겠네. 이거 더 하시면 돼요. 뭐. 그럼 몇 가지가 나와? 360. 네? 360. 360, 그치? 네. 자, 0을 한 번만 사용한 자연수의 개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중복 하긴 한데 0은 한 번. 지금 4자리를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그쵸? 네. 근데 조건이 붙었어. 0은 한 번만 사용을 해.
0부터 5까지 숫자 카드가 있는 거는 똑같은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될까? 이 자리 넣으면 영을 한 자리에 넣어. 0은 따로 뜯어서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쵸? 네. 일단 이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요. 5가지죠. 맞아요? 네. 5가지. 1, 2, 3, 4, 5 안고 넣으면 되죠, 그쵸? 네. 그 다음에 6가지. 0이 올 수 있는 자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0이 어디에 올지. 그럼 여기에 와도 되고, 여기에 와도 되고, 여기에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일단 3가지. 이게 뭐라고요? 0이 올 자리를 생각한다고요. 0이 올 자리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 왔다 치자. 0을 여기다 한 번만 딱 썼다 치자. 이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칸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잖아? 네. 그럼 몇 곱하기 몇을 하면 돼?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야지. 이제 0은 쓸 수 없으니까, 그치? 네. 5 곱하기 5.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125에다가 3 곱하면 얼마? 375. 375가지. 넘어갈게요. 자, 함수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자, X에 1, 2, 3이 있고, 공역 Y에 A, B, C, D, E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가 몇 개냐? 두 번째, 1대1 함수가 몇 개냐? 1대1 대응을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얘랑 개수가 똑같아야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네. 자, 이거 함수는 몇 개예요? 8. 아니.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 5가지죠? 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 또 5가지인 거예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 5가지니까 125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역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게 중복 순열이야 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자, 1대1 함수는요.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인데 이제 2는 몇 가지가 돼? 4가지, 얘는 3가지. 그래서 얘는 5, 3이죠? 그래서 얘는 60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중복 순열의 개념이었구나. 이건 그냥 순열의 개념이었구나. 이 차이를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제 5-1번. 아이고야. X가 1, 2, Y가 A, B, C, D 이렇게 있습니까? 네. 함수. 4 4. 4 곱하기 4 하면 되죠? 네. 자, 6개. 1대1 함수. 똑같네, 그러면. 1대1 함수 얘들아. 12개. 1대1 함수라는 거 1이 선택한 거 2가 선택 못하니까, 그치? 4 곱하기 3, 12개. 요거 더하면 26개.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제 5-2번. X가 1, 2, 3, 4다. 얘들아. 근데 또 X로 가는데, 그치? 1대1 대응이 몇 개냐? 이제 이거는 1대1 대응이 몇 개인지 따질 수 있지, 그치?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네. 그럼 1대1 대응은, 얘들아, 몇 개야? 응? 24개. 그치. 24가지죠, 그쵸? 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한번 읽어보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중에서 fx랑 fy가 똑같아. 네? 근데 서로 다른 원소 x, y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거. 이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정역이 다른데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야. 맞아요? 네. 정역이 다른데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이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전체 총 함수의 개수에서 1대1 대응을 빼라는 거예요. 1대1 대응 1번에서 구했잖아요. 그쵸? 네. 아시겠어요? 네. 총 함수가 그러면 총 함수의 16개. 개수가 뭐야? 이거였잖아 아까 전에. 그치?
4의 4제곱. 응? 2의 8제곱. 맞죠? 네. 그럼 몇 개야? 256. 256개에서 빼주면 되겠죠. 몇 개를? 24개. 24개를.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순열의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순열. 무엇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야. 그 전에 경우에수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배운 문제 중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길찾기야. 경로에서 있다. 경로에서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진용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요거 있잖아요. 길찾기 몇 가지 길이 있을까 해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 여기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 있잖아. 다들 응.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줬었지? 여기다 한 가지씩 요 전까지 가는 경우가 다 한 가지씩이고 그치? 네. 요 전까지 가는 경우도 다 한 가지씩이니까 요 전까지는 몇 가지야 재현아? 3가지. 네. 하나, 둘, 아, 요거 두 개 그만이죠. 합해서 2가지 이렇게 되고 그치? 네. 그럼 요 전까지는 몇 가지겠니? 3가지. 3가지겠죠? 맞아요? 네. 요거 2개 더해서 3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잖아 그치?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몇 가지다? 3가지. 3가지. 이거 2개 더하라고요. 여기 2개 더해서 여기다 올리라고요. 그럼 요 전까지는 몇 가지일까? 9가지. 더하라고요. 어디 초등학교 나왔냐? 초등학교 때 이거 나오는데 안 나. 이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되지? 4가지고요. 이거 2개 더하면 10가지. 총 10가지랍니다. 이 A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10가지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진행하는 화살표를 한 종류라고 보고 이렇게 위쪽으로 진행하는 화살표를 한 종류라고 봤을 때 이 화살표의 개수가 전체 5팩이에요. 5팩 5개니까 자 5팩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같은 것이 3가지가 있죠. 그쵸? 그럼 이거를 이제 3팩으로 나누자. 요것도 같은 것이 2가지가 있죠. 이걸 2팩으로 나누자 해가지고 니네 책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식이 얘들아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땡땡땡 R개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P패, Q패, R패 이렇게 나누자라는 식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네. 5, 4, 3, 2, 1 3, 2, 1, 2, 1 이렇게 계산해서 싹 다 약분시키면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0. 10, 10가지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10가지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그쵸? 네. 네?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여기 봐봐 저 연습해보자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어 자 이거 봐봐 와 많다 자 A에서 B까지 가야하는데 그럼 이걸 있잖아 1111 써놓고 보여도 된다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있잖아 이 방식으로 더 많이 풀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럼 이제 몇 가지야 여기는 빨리빨리 풀어봐 이 점 몇 가지야? 2가지. 2가지죠 하나 둘밖에 더 있어요 이거 2개 더해가지고 쓰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요점 몇 가지? 3가지. 3가지죠? 4가지. 4가지죠? 5가지. 5가지죠? 한 칸 올라가자 여기는 3가지. 3가지 6가지. 6가지 10가지. 10가지 15가지. 15가지 됐어요? 네. 여기는 4가지. 4가지 10가지 20가지 35가지. 35가지 이것도 알아야 돼서 같이 가는 거야 이 2가지 방법을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2가지씩 방법 알려주는 건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5가지. 15가지 35가지 70가지 마지막 6가지 21가지 56. 56가지 126.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126가지다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냥 초등, 중등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치만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얘네 A에서 B까지 갈 때 노란 화살표와 4개와 빨간 화살표를 몇 개? 5개로 본다. 됐어요? 자, 그럼 몇 개의 화살표가 보이냐? 9개. 곱팩이죠? 그걸 몇 팩 몇 팩으로 나눈다? 4팩, 노란색 5팩, 4개니까 4팩과 5팩. 빨간색 5개니까 5팩으로 나눈다 라는 거라고요. 자, 그럼 9, 8, 7, 6, 5, 4, 3, 2, 1에서 얘가 5팩까지가 싹 사라지겠죠,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4, 3, 2, 1 곱하면 몇이니까? 24. 그냥 여기다 써. 4, 3, 2, 1 써가지고 여기서 그냥 약분시키세요. 누가 약분되냐? 3, 2, 6 이렇게 약분되냐? 네. 4, 2 이렇게 약분되고 9, 2, 7 남으면은 곱하면 이제 똑같이 126까지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아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의 대표적인 하나의 유형이었고, 자, 순서가 정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이런 문제 있었지. A, B, C, D가 있는데 A보다는 B가 G, 아이고 왜 이래, G에서는 선다,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거. A보다는 B가 뒤에 있는다, 뭐 A보다 C가 뒤에 있는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얘를 그냥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합니다. A랑 B를 XX, 이 XX 하고 CG 이렇게 4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집중해봐. 그럼 얘는 이제 4팩 나누기 2팩 같은 것이 2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얘가 몇 가지가 나온다? 얘들아 12가지가 나온다. 몇 가지? 12가지. 12가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12가지가 나올까요? 그러면 XXCD로 12가지를 만들어봐. 만들어보세요. XX, CD, XX, DC, DC, 또 CDX, CD, CD, XX, DC, DC, XX, 또 CX, CXXD, TXXC 이렇게 또 CXD, CXTX, TXCX 또 XCD. 아니, XCXD 이렇게 네. XTXC 이렇게요? 네. 또 XCDX. 2개 더 있다. 네. 뭐? XCDX. XCDX, XTCX 이렇게 1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X 자리에다가 A보다 B가 뒤에 와야 되니까 A 먼저 쓰고 B 뒤에 쓰고 A 먼저 쓰고 B 뒤에 쓰고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체크 보시면 XX, Y가 있다. 얘들아, X랑 Y가 이렇게 2개씩 있다. 그리고 중복순열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같은 것을 써줍니다. 얘는 갓순열은 이렇게 같은 것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가질 수가 나온다. 몇 가지야, 세훈아? 6가지. 6가지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1, 2, 3, 3 이렇게 같은 것이 써져 있다. 그럼 갓순열이에요. 중복순열 아니에요. 오, 2가 중복되네. 3이 중복되네. 중복순열이네. 이러면 안 돼. 응. 자, 그럼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된다? 5팩 나누기 2팩 하면 되겠죠, 그쵸? 네. 네. 넘어갑시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서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거. 전체 6개 6팩인데 그치? 네. 같은 게 뭐가 보이냐? A 3개. A 3개랑 N 2개가 보이죠, 그쵸? 네. 그래서 3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라 이제? 양 끝에 N이 와야 된다, 얘들아. 그러면 양 끝에 N이 와야 된다. 이렇게 N이 와야 된다는 소리죠? 네. 자, 그럼 이제 몇 마리가 여기 올 수 있겠어? 여기 몇 양. 마리가 올 수 있겠어? N 사이에 N을 제외하고 네, 4개? B, A 이렇게 나왔죠, 그쵸? 네. 그게 식이 이제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갓순열이 됩니다. 갓순열식이 됩니다.
요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거 자리 바꾸는 것도 곱하는 사람이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개의 A가 모두 이웃해야 된다, 얘들아. 자, A가 지금 세 개 보이시죠?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이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목이 된다라는 거네. 그럼 A 세 개를 묶었어, 하나로. 그럼 이제 나머지 B랑 N이랑 N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웃해서 이걸 전체 몇 팩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4팩.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얘가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네. N이 2개니까. 네. 이거 2팩으로만 나누면 되는데 여기서 또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그냥 다 똑같이 A니까 3팩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이게 끝이에요. 자, B가 N보다 앞에 와야 된다, 얘들아. 그럼 B가 N보다 앞에 와야 된다. 자리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도 X, 얘도 X로 보라 그랬잖아, 그치?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것들이 다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X, X,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A 3마리랑 X 3마리로 보여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씩은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는 요 가순열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밑에 6-1번 보시면 치킨이 있어요. 와. 자, 7개 문자, 이렇게 7개 문자가 있죠, 그쵸? 맨 앞에 모음이 와야 된대. 얘들아, 여기 맨 앞에 뭐가 와야 된다? 모음이 와야 된다. 그럼 이제 뒤에는 몇 자리가 있어야 돼? 6자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모음은 요 2마리가 보이네. 그럼 이제 2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자, 그럼 I가 왔다 치자. 이 2가지 중에 I가 왔다 치자. I를 써먹었다. 여기서 써먹었다. 그럼 이제 뒤에는 몇 개의 문자가 남은 거야? 6. 하나, 둘, 5개. 셋, 넷, 다 6개가 남은 거예요. 이때는 여기에 2도 넣어야 되지, 그치? 자, 그럼 6팩을 똑같은 게 있나? 누가 똑같냐? C. C가 똑같지? 네. 또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2팩으로만 나눠주면 요거랑 요걸 곱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6-2번 보시면 6개의 숫자가 있는데 0, 1, 1, 2, 2, 3 얘들아 0, 1, 1, 2, 2, 3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6자리 맞아요? 홀수 6자리 홀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치? SEO 그럼 홀수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 뒤에가 1이나 3. 그렇지, 끝에가 1 아니면 3이 와야 된다 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각각 그래서 더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은 7개의 숫자가 있어요. 1, 1, 2, 2, 2, 3, 3 이렇게. 근데 4개를 선택해서 4자리를 만들 거래. 근데 3의 배수래. 자, 이렇게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얘들아? 뒤에가 1이나 3. 이게 3의 배수가 되려면 합. 소연아, 뒤에 1이나 3이면 되는 게 아니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은 나올 수 있을까? 아니. 3은 절대 안 나오겠죠? 그쵸? 그럼 6은 나올 수 있을까? 네. 6은 만들 수 있겠네. 9는 돼요. 돼요. 12는 돼요. 어떻게 12를 만들 건데요? 요거 4개 뽑아도 12가 안 되는데요. 그러네. 자, 그럼 6이 될 때랑 9가 될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6이 되려면 얘들아 네. 뭘 뽑아야 되겠냐? 어떤 카드를 뽑아야 되냐고? 1 2개랑 2 2개. 뭐라고? 1 2개랑 2 2개. 1 2개랑 2 2개 이렇게 뽑으면 4장을 뽑으면 6이 되겠습니까? 네. 네. 또 있어? 아니요. 없죠. 자, 그럼 9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겠냐, 4장을? 9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 동영아? 1이랑 응? 1이랑 2랑 1, 2, 3개요. 3 2개 좋아요. 또 있을까요? 네. 어떻게? 2 3개 3 하나. 2생이랑 3 하나 또 있을까요?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이렇게 각각 케이스를 나누시고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로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가 될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야겠지, 얘들아, 그치? 네. 얘는 4팩을 2팩으로만 나누면 되겠지, 그치? 얘는 맨 마지막 4팩을 3팩으로만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걸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제는 72가지고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72가지고요. 얘는 22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꼭 풀어보세요. 네. 넘어가자. 자,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여기 한쪽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와. 원래 그 뒤에 문제도 풀려고 했는데 어? 다음 시간까지 안쪽. 풀어오세요. 네. 휴라니. 자, 최단거리 문제가 있죠. 도로망이 있다. 얘들아, A에서 C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냐? B 지점. B까지 가는 길만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림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자, 그럼 이거는 C를 거쳐서 가야 된다 라는 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랑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식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재윤아, 네. 몇 팩을 몇 팩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6팩을 6팩을 아니 가로로 2칸, 세로로 2칸인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4팩을 2팩으로 나누시라고요. 아 자, 그러면 C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몇 팩을 몇 팩으로 나눠야 됩니까? 6팩을 6팩을 2팩이랑 4팩으로. 4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요거를 각각 구해서 곱한다. 세훈아, 네. 이건 알겠어? 네. 자, 그럼 A에서 B까지 총 최단 경로는, 얘들아, 이거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총 최단 경로는 얘가 가로로 몇 개야, 화살표가? 응? 6개죠? 네. 세로로는 화살표가 몇 개야? 4개. 4개죠? 그러니까 10팩토리얼을 몇 팩으로 나누면 된다? 6팩 6팩, 4팩, 중복되는 가짓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는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방금 이 P가 왜 나오죠? C죠? 이 C를 거쳐서 가는 그 가짓수를 빼주시면 돼요. 그쵸? 그렇겠죠? 그러면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지금 7-1번이니까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2번을 볼게요. 7-2번. 자, 이렇게 꼭 뭐가 있는 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지금. 그림이. 봐봐. 근데 A에서 B까지 간대. 재훈아! 네. 이렇게만 있어.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식은 어떻게 돼? 몇 팩을 몇 팩으로 나눠? 8팩을 8팩을 5팩이랑 5팩, 3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쵸? 네. 근데 웅덩이가 생겨버렸어요. 어디에요? 여기 이렇게 볼까? 이게 호수래. 자, 그럼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점들은.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봐보세요.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자, 근데 봐보세요.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나, 이제 네.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나, 아니면 이 세 번째 대각선 위에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나, 답은 결국에는 똑같거든요. 근데 빨강으로 할래, 노랑으로 할래, 흰색으로 할래? 응? 얘들아, 네. 빨강, 노랑, 흰
흰색 중에 흰색은 4가지나 되니까 그치? 응? 이 흰색으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가지수가 조금이라도 적은 걸로 해야지 그치? 자 그럼 빨간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얘들아 A, B 있으니까 이거를 뭐 C, D, E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A에서 C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D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E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요거를 각각 생각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아니 이거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얘도 똑같아요. A에서 C 프라임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D 프라임을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E 프라임을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요거를 각각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까지 요노아? 네? A에서 빨간색. C까지요? 아, 한 개죠. 한 가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한 개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고 한 개예요, 그쵸? 네. 한 가지. 그러면 C에서 B는 몇 가지예요? 재현아! 네. C에서 B는? C에서 B요? 한 개. 다이렉트 한 가지죠, 그쵸? 네. 그럼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A에서 D까지 몇 가지일까, 서연아? A에서 D까지. 3가지. 세 가지죠. 이걸 뭐 굳이 3팩을 2팩으로 나눈 요 식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그치? 야, 그럼 D에서 B까지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D에서 B까지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럼 몇 가지인데, 그게? 10이요. 빨리빨리. 10. 10가지예요. 됐어요? 네. 그럼 이게 일단 30가지겠네. 아니면 111 써놓고 2, 3, 4, 3, 6, 10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A에서 E까지는 몇 가지일까? 이 한 빨간 가지. E까지요. 한 한 가지. 가지예요. 그럼 E에서 B까지는 몇 가지일까? 10가지. 응? 10가지. E에서 B는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럼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뭘 왜야? 아닌가?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야죠? 네, 이렇게 맞지 않고.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몇 가지인데? 10가지. 10가지예요? 네. 그럼 이게 10가지네. 네. 이거 다 더하면 41. 41가지네. 와. 네. 왜? 41가지가 선생님. 아닌데? 네, 저기 호수 두 번째 거 DB 할 때. 네? DB 할 때. 아, 여기를 호수로 지나가 버렸네요. 물에 빠져 죽어버렸네, 여기서. 젠장을. 다시, 여기가 지금 틀렸죠, 그쵸? 네. 좀 빨리 말해주지. 자, 그럼 D에서 B까지는 몇 가지일까, 얘들아? 여기 빨간 D에서 B까지는 몇 가지로 해야 될까? 여기 호수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어차피 4팩을 2팩 두 개로 나누면. 그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는 여기는 세면 안 되는 거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버렸네, 그치? 네. 네. 그럼 이 빨간 점에서 B까지 갈 때, 얘들아, 네. 응? 잘 봐봐. 이 빨간 점에서 이 B까지 갈 때는 어디로 세줘야 되겠어, 그러면? 응? 요렇게 세줘야 되겠죠, 요렇게. 네. 요렇게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 응. 그럼 이게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네? 6가지요? 어. 맞아요? 네. 6가지. 그러면 이게 18. 그러면 29가지네요. 이게 29가지? 맞아요. 네. 답이 29가지네요. 자, 그럼 이걸로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노란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것도 그럼 얘들아 29가지가 나와야 된다. 네. 이거 하고 이제 가자. A에서 C 프라임 여기까지. 네. 몇 가지일까? 한 가지. 응, 한 가지죠. 자, 그 다음에 C 프라임에서 B까지. C 프라임에서 B까지도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얘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 자, A에서 D 프라임 가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가지예요? 4가지. 3가지. 4가지죠, 4가지.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죠? 4가지. 4가지. 자, 그러면 D 프라임에서 B까지. D 프라임에서 B까지 아까 몇 가지였어? D 네. 프라임에서 B까지. 6가지요. 6가지죠. 그럼 이게 24겠네, 그치? 네. 자, A에서 E까지 몇 가지? 아니, E 프라임까지. 여기 노란 점까지. 한 가지. E에서 B까지. 4가지.
얘가지.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그쵸? 네. 다 더하시면 29가지 이렇게 나온다. 네. 됐죠? 너무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일단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그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많이 풀어보세요. 이치도 조금 푸시고 오늘 다음 주 목요일에 학교 오기 전에 이치 쪽도 풀어오셔야 되고요. 네. 센터 네. 최대한 많이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네. 안녕.